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고전시가 5번째 작품인 박선장의 오륜가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장 이 사대부는요, 조선 중기의 문인이로 우리 오륜가라고 하는 제목이 사실 다양한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박선장이라고 하는 문인의 작품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뭐 주세북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대부들의 오륜가랑 시험에서 비교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추천드릴 만한 공부법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륜가라고 하는 연시조인데요. 이렇게 우측에 하단부에 1수부터 8수까지 있죠. 아니 왜 오륜가인데 왜 8수예요? 라고 질문을 주는 학생들도 있는데 5수까지가 본사입니다. 즉 오륜 5가지를 강조하고요. 나머지 3수, 이 결사 부분은요. 이 오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위성과 그리고 학문 수양, 그리고 이웃사랑의 그런 중요성까지도 일명 난을 덧붙였기 때문에 총 8수고요. 우리는 1수부터 우리 차근차근 공부해 볼 텐데 오륜가 제목만 사실 유교적 이념이고 유교 뽀이 같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구조가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랍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부자, 즉 부자관계를 의미하는 이 일수 작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적인 작품인데요. 기억부터 한마디도 못된 풀이요. 봄 이슬 맞은 후에 잎 넓고 줄기를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심 대상 우선 뭔 것 같아요? 저는 풀이 보이는데요. 풀 네모칸 한번 칠게요. 근데 그 풀의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마디도 못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도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손가락마디 한마디도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라지 못한 성장 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풀의 성장 전의 모습이다. 근데 그 풀이요, 무엇을 맞고 무럭무럭 성장을 했을까요? 네, 중심 소재 우리 봄이슬 보이네요. 그쵸? 봄이슬 동그라미. 이 봄이슬 맞은 후에요, 잎이 넓어지고 또 줄기가 길고 밤낮으로 불어났대요. 그래서 성장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풀의 성장 후 모습. 자, 그러면 그냥 just 풀에 대한 자연물에 대한 시조일까요? 작품일까요? 아니죠. 일수의 함축적인 관계가 나오죠. 부자, 부모님과 자식 관계. 그러면 무엇이 성장을 할까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자식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 풀에다가는 자식을 비유한다. 자식 한번 메모해 주시고, 그러면 자식은 무엇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봄이슬 바로 부모의 사랑, 뭐 부모의 양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뭐 양육,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을 맞은 후에 무럭무럭 자라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망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종작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때의 은혜는요, 위에 나와 있는 지금 부모의 감사함, 은혜겠죠. 부모님의 은혜. 이때의 하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이때의 하는요, 뭔가 굉장히 많거나 혹은 크거나 할 때의 강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망극하다라고 하는 거 사극에서 많이 들어봤죠.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 성은이 망극하다라고 했을 때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데 여기에서는 임금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가 망극하다. 우리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갚을 줄을 몰라라. 끝이 없으니까요. 계속 갚고야 말겠다라는 거죠. 효도에 대한 다짐일 거고요. 그래서 효도를 하겠다. 효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결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수의 부자는요, 부자 유친 이렇게 덧붙여서 쓸게요.
부자, 즉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듬뿍 먹으면서 자라난 풀로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표현법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냥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연히 비유겠고요. 그 비유 중에서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밀히 묻어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은유 표현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통해서 은유하고 있고요. 성장 전과 성장 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넓고 줄기가 길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은혜가 너무너무 이제 끝이 없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첫 번째 일수의 부자유친 우리 오륜 중에 첫 번째 일수 마무리됐습니다. 이수 가볼게요. 이 이미 먹이시고 이 이미 입히시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이미 누굴까요? 뭐 사랑하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수 옆에 주제가 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한번 메모 좀 할게요. 우리 이수의 군신 나와 있죠. 이때의 군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임금군의 신하신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임금과 신하 사이에 군신 하면 유의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유의. 그러면 이때 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신인 아니고 신하는 아니고 이때 임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이 먹이시고 임금이 입히시니 임금에 대한 감사겠죠? 은혜. 먹이시고 입혀줬대요. 너무 땡큐죠.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 잊을러냐? 임의 덕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 이겠죠? 자,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임금 은혜 다시 한번 외워할게요. 잊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겠다. 10번을 죽고 산들. 어우. 만일 대의 큰 뜻을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랴? 종놈이나 다르겠어? 종놈일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이게 대의 다 똑같습니다. 임의 덕. 직역하면 큰 뜻이지만 이때의 큰 뜻은 임의 덕이겠죠. 그것을 모른다면 종놈, 여기서는 부정적, 긍정적? 네, 부정적인 의미를 쓰습니다. 그래서 종놈이나 다르겠냐라고 하는 종놈이나 다르지 않겠다. 만약에 대의를 모른다면 이라는 상황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표시했는데 표현법 하면서 더 강조 드릴게요. 우선 표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10번을 죽고 산들. 만일에 모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의 상황이 설정돼요. 그리고 만약에요. 밑줄 치면서 기호로 물어보는 거 10번을 죽고 산다? 뭐 죽고 살고 10번 죽고 산다? 과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설이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초장 넘어가기 전에 이미 먹이시고 이미 입히시니 대구법 사용되고 있고요. 요걸 기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겠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이.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설정을 한 후에 부정적인 상황을 설정을 한 후에 대조적인 부정적인 시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의를 모른다면 종놈이랑 다를 게 없다. 무조건 대의를 지켜라. 알아야 된다. 임금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수의 군신유희 작품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수 가보도록 할게요.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서 죽자 하니 라고 나와 있네요. 두 성이 한데 모여? 저게 캐슬일까요? 아니면 진짜 성씨일까요? 라고 궁금해서 우리 삼수에 우리 축약되어 있는 제목을 한번 봤더니 부부예요.
부부 생각해보면 두 성이 한데 모이는 거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변씨고 어머니가 우리 김씨인데 변씨, 김씨, 즉 두 성이 한데 모인다. 부부관계 얘기해주는 거죠. 그쵸? 부부의 관계. 함께 늙어 죽자 하니 동반자니까요. 백년 정호야, 정이야. 여기에서 더하랴마는 이거죠. 그러니까 백년가약 들어보셨죠? 오랜 약속, 혼인 기약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혼인의 정, 뭐 혼인의 기약. 여기에 어떻게 더하랴마는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안이 있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해주는 부부의 관계의 태도는요. 바로 공경이겠습니다. 공경. 그쵸? 그래서 공경, 서로 부부간의 그 자세, 지향하는 자세는 공경하는 자세고요. 근데 그것도 할 줄 모르면 이라는 거죠. 이때 저구안이 있느냐는 그 새 종류 중에 지금 나와 있듯이 물술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해. 조류만치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도 못하지 않느냐 짐승하고 비교하면서 설의하면서 이 공경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함께 늙어서 죽는 우리 부부를 두 성이 한데 모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경할 줄 모르면 이렇게 동물, 짐승하고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공경하는 자세가 강조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으면 되겠습니다. 사수 이어서 가볼게요.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이거예요. 우리 먼저 나고 또 뒤에 이어서 나요. 관계 제목 보기 전에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수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얘기하면 사실 먼저 나고 뒤에 난다. 형제 관계 얘기하고 또 차례가 다르다. 형제 관계 얘기하죠. 묶어볼게요. 형제관계. 그렇죠. 먼저 난다. 이거 형이겠고요. 뒤에 난다. 동생이겠고요. 아우. 차례는 다를 수 있죠. 예, 쌍둥이도 차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자라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같은 젖으로 자라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때의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젖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은 같은 부모죠. 혈육 괜찮고요. 요거를 한 번쯤 또 들어봤을 거예요. 동기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으로 자라났다, 한 집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저렇게 같은 부모의 기름으로 자라났다. 사람이 이 뜻을 모른다면, 같은 부모 이 도리를 모른다면 금수,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수도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부정적인 단어 금수만도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도요, 이 금수랑 비교를 하면서 꼭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른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 상황 또 한번 가정하죠. 네, 그래서 먼저 형이 나고 뒤에 아우가 태어나니 차례는 달라요. 근데 앞뒤에 달라서 같은 부모 앞에서 자라나요. 그다음 아래에서.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니까 꼭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의 형제관계 얘기하고요. 서로 의리 있게 믿음 있게 지내야 된다라는 의미. 자, 마지막 오륜에는 본사의 마지막 오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짐작했다시피 우리 삼광구루는 다 외우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붕우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붕우는 친구관계죠. 친구관계 한번 가볼게요. 나무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우할샤 이거예요. 나무로 생긴 거. 맞죠? 친구가 뭐 혈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관계 얘기하고요. 비혈육이다라고 보기 문제 풀다가 나왔죠. 어머나 비혈육. 네.
혈육이 아니라고 보기에 박스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런 단어들 이어질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토록 친후하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친하고 후가 두텁다. 친구 관계가 끈끈한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아니 생판 남인데 이렇게 친하고 두터울 것이냐. 오, 대박이다. 이토록 친하고 두터울까라는 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장 가보면요.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겠어? 어깨만 두드리랴? 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우리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신을 잊지 말으리라.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갑자기 웬 뽕밭?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자성어, 한자성어 때문에 저런 구절이 나온 건데요. 일명 이제 눈 깜빡할 사이에 혹은 10년이 지났을 때 강산이 뒤덮여낀다. 뽕밭이 바닷물이 된다. 굉장히 이 세상이 급변할 때를 저런 구절이나 사자성어를 쓰는데 우선 상전벽해라고 하는 사자성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사자성어 잘하는 방법, 한자성어 좀 추측 잘하는 방법은 두 번째, 네 번째 글자 조금 먼저 캐치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밭전자에 바다의 자입니다. 전이 밭이 바다가 됐어요. 요거 똑같죠. 그래서 급변할 때, 세상이 급변할 때 요런 표현이겠죠. 세상이 변해도 신을 잊지 말려라. 사람, 즉 친구 관계의 믿음은 잊지 마라 라고 붕우유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신은요, 붕우유신. 붕우유신. 친구 관계 사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가변해도요. 우리 신은 잊지 말라.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불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지, 다짐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두드리랴, 서리, 그리고 잊지 말으리라, 의지적 어조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조,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붕우유신 썼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고 친구 관계를 얘기한 우리 5번째 오수였고요. 6수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5수까지 본산 다 끝났어요. 본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륜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한 거고요. 우리 6수, 7수, 8수는요.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6수에 당우 멀어지고 한단송이 이었으니 라고 얘기하네요. 즉 요순시대가 멀어지고 번성했던 시대가 이어졌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 여기에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 이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시간의 흐름이 나온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 그래서 많은 시간이 이어졌으니 요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겠고요. 시대가 이어졌으니. 그래서 천지가 오래거니, 천지가 오래됐죠. 세상 돌이 아니 변할런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천지가 오래됐대요. 세상이 도리가 안 변하겠어? 변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작가 변하는 거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도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까 상전벽해 했듯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요. 도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 7구멍 가졌으니 오륜이라 모르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볼게요. 그래도 7구멍 가졌으니. 누가 7구멍 가져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눈 2개 있죠? 콧구멍 2개 있죠? 귓구멍 2개 있죠? 마지막 입까지 총 7개의 구멍을 가진 바로 인간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 얘기하고요. 사람인데 오륜이라 모를 것이냐. 사람이면 오륜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뀔 건 바뀌어야지. 인간 도리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육수에서 하는 겁니다. 육수는 우리 오륜을 꼭 지켜야만 한다. 오륜의 당위성을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 오류는 꼭 지켜야 된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런 주석 같은 경우를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만. 그리고 변할런가 뭐 이런 강조의 서리 표현. 그리고 모르랴. 서리 표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칠수 바로 가볼게요.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옷밥 말 그대로요. 각각 인식해 주시면 돼요. 옷하고요. 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옷하고 밥이 부족하면 풍족해요? 가난해요? 가난하고 열악하겠죠? 예의 차릴 겨를이 없을 수 있대요. 가난하니까. 여유가 없을 수 있대요. 그런데 가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숙당서 주석 보니까 교육기관이에요. 서당 같은 교육기관. 불관이 여기느냐? 상관없다고 여기니? 라고 주석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교육기관 상관없어? 가난하다고? 예의 차릴 겨를이 없다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당연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겠죠.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종장까지 보고 정리할게.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을 거다. 교육기관, 교육 꼭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칠수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예를 차릴 겨를이 없어서 이 교육기관을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의 태도요. 그러니까 서리법을 통해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도 보고 배우면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강조해요. 그것을 우리는 학문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꼭 보고 듣고 배울 것은 있다. 그래서 교육, 즉 학문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칠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팔수 할게요. 자, 팔수는요 처음부터 이웃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 미우면 갈 데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팔수는요 이웃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웃은 중요한 대상이겠죠. 미워하지 말고 좋아해라,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가 될 거고요. 예를 듭니다. 만약에 이웃이 미우면 이라고 해서 가정 바로 쓸게요. 갈 데가 없을 수 있대요. 이웃. 그리고 이웃을 미우면 갈 데도 없어지지만 한 고을, 한 마을이 버려진대요. 그리고 심지어 한 나라가 다 버립니다. 그러니 옆집 이웃을 싫어요? 그럼 갈 데가 없어요? 마을도 갈 데가 없고 나라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고을, 고을에서 나라 이렇게 범위를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종장 가볼게요.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하리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 나오네요. 100년도 못 살 인생. 우리 지난 시간 작품에서도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100년도 못 살 인생이다. 우리 인간의 수명의 한계죠. 수명 한계. 즉 인간의 유한성. 선택지로 많이 나와요. 유한성이 그러그러 어떠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뭐 100년도 못 사니까
이렇게 다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표현법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 팔수에서요.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 영어음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강조 좀 할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유라고 페이크 칠 수 있거든요. 비유 안 돼요. 직접적으로 이웃 미워하지 말라고 메시지 던지죠. 그래서 비유 안 됩니다. 이웃 미우면 갈 데 없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 상황도 표현법 중요하고요. 확장해 주는 거, 확장. 이웃에서 골, 나라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유한성을 얘기를 해주면서 꼭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던진 오륜가였습니다. 작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박선장의 오륜가.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문신인 박선장이 지은 총 8수의 연시조고요. 교훈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륜이라고 하는 타이틀, 오륜가라고 하는 타이틀의 제목 너무 많아요. 검색하시면. 그래서 다 요거 오륜을 지켜야 돼요. 뭐 이런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수부터 5수까지는 오륜,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붕우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의 중요성을 차례대로 얘기하고 나머지 3수 마무리한다는 의미의 난을 덧붙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5수 그리고 나머지 3수 총 8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주제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구만서당이 완성되었을 때 이 시조를 지었다는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오륜 역시 성각자를 통해 배워야서 체득될 수 있는 실천 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먼저 깨우친 사람은 선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배워야 해요. 라는 얘기겠죠. 안 그러면 금수만도 못하고 종론만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오륜을 실천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박선장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수능 특강 문제 보기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보기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이 오륜의 5개에서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삼수가 기준이 부부예요. 그죠? 당연히 혈육은 아닙니다. 근데 부부관계로 성이 이제 2개 합쳐지는데 부자와 군신, 형제와 붕우 한번 보면 부자는 당연히 혈육이겠고요. 우리 군신 비혈육, 형제는 혈육, 붕우는 비혈육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뭐 얘를 뭐 C로 하고 뭐 AP 뭐 이렇게 되는데 대칭구조다라는 소리예요. 대칭구조. 보시면 사실 팔수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근데 사실 딱 공부해보다 보니까 표현법하고 그냥 우리 뭐 군신유의 뭐 이런 부분들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문장 구조가 통일되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진도를 쭉쭉쭉쭉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이러한 대칭 구조를 한다면 우리 비슷한 구조로 반복이 된다면 지금처럼 우리 작품이 하나라고 하는 결속성이라고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대칭 구조니까 우리 굉장히 마음이 데칼코마니 보면 편안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조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요런 효과들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의 효과까지도 같이 얽어서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은 뭐 본문에서 했다시피 뭐 우리 부모 간의 은혜를 알고 있는 효도의 중요성, 부자, 유친 한 번만 외워볼까요? 부자, 유친, 군신유의, 임금의 덕. 3번 부부유별. 제가 본문에 아까 안 쓴 것 같아서 부부유별. 형제우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고 믿음, 사랑을 두텁게 해야 된다. 붕우유신. 네, 붕우유신. 아까 썼었죠. 그래서 요렇게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5수까지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본문에다가 다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8수로 이어진 연시조 오늘 박선장의 오륜가 배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세붕의 오륜가도요. 뭐 이렇게 오륜을 지키지 않으면 뭐 벌도
뭐 짐승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뭐 벌도 무리를 짓고 이런 거미도 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하고 요러한 자연물과의 비교도 나오니까 그것들 중점적으로 복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비유적인 표현, 가정적인 표현들 그리고 서리적인 표현들도 있으니까 각각 수마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